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교육제도와 종교제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페이지로는 157페이지가 됐는데 다 풀어가지고 오셨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신화가 부르는 Once in a Lifetime이라는 노래입니다. 안희진 학생이 추천을 해주어서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세상에 이 노래가 나온 것이 2006년도더라고요. 한 10년은 좀 안 됐지만 세월이 꽤 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다니 여러분이 완전 꼬맹이였을 시절에 나왔을 노래였을 텐데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이 강의 이제 녹화하기 전에 이제 음악을 한 번씩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보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가지고 다른 음악도 막 으쌰으쌰도 다시 듣고 막 이랬습니다. 암튼 신화는 진짜 오래된 멤버입니다. 제가 팬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팬이기도 하니까 17년인가? 뭐 그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합니다. 그들이 TV에 나와서 자신의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냐면 그 6명 안에서 탁 흐르는 그 분위기가 우리 그룹은 정말 다른 그룹과는 달라 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어떤 한 교장 선생님께 들었던 얘기였는데 우리 학교가 진짜 후졌다, 진짜 이 학교가 후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학교 구성원들이랍니다.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학교 후졌다, 우리 어떤 거 별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고 다니면서 그 소문을 확대 재생산시켜서 정말 우리가 소속된 곳이 별로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신화를 보면서 신화가 지금까지 딱 왔던 데는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정말 특별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뭉치고 뭉쳐서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속된 집단 또는 그런 곳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네 주위에 다른 학교 친구들 보고 우리 학교 별로야 이런 소리 안 하깁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157쪽의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 종교제도에 관한 문제들이겠고요. 어떤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인지는 이제 문제를 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기본 문제, 정말 기본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육제도의 변화해서 전근대, 근대, 현대 이렇게 해서 뭐 필기를 하기까지도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문들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정말 기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교육이 주로 여기네요.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분적 특권이 부여된 특정 집단만이, 여기도 표시해야 되겠네요. 신분적 특권이 부여된 특정 집단만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근대사회로 오면서 대중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어서 이 근대사회로 오면서 학교 교육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사회 초기에 이 학교는 개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가, 초기에는 그랬다가 현대에 와서는 국가가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기억에서는 이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됐고, 사실 이 선지는 어딘가요? 그렇죠.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사회화 기관을 분류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죠. 우리 3월 학력평가를 봐서 알겠지만 공식적, 비공식적,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의 분류는 꼭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둡니다. 맞고요. 두 번째, 미음에서는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확산되면서 대중들이 모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대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 대중사회가 열린 것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 기억보다 니은에서 교육의 대상이 당연히 확대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신분적 지위에 따른 특권 계층에게만 교육의 기회라는 것이 부여되었는데 여기서는요,
근대로 가면서 초기 그리고 현대까지 오면서 확산됐죠. 대상이. 그러니까 확대됐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보다 기역에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활발했겠습니까? 여긴 특권계층이 교육의 대상이었고 그 밖에는 교육을 받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활발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보다 리을에서 공교육 중심의 교육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됐고요. 이런 문제들은 암기한다기보다는 위에 제시문에서 얼마든지 근거를 찾아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2번 문제가 오히려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떠올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능론, 갈등론을 대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요. 특정 계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식과 가치가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며, 우리는 첫 번째 줄만 읽어도 이 관점이 그렇죠. 갈등론의 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능론에서는 교육을 통해 교육에서 전달되는 지식과 가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갈등론에서는 지금 현재 이익을 얻고 있는 특정한 지배 계층에게 유리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지식 중심으로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제에 반영하고 있는 영어 공인 점수라고 하는 것, 경시대의 성적, 해외 연수 경험 또한 특정 계층이 가치 있다고 인정한 능력들이 되는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자녀가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지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등론의 생각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건 어디서 그러냐면요. 기능론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기능론은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는 아주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몸에 병이 걸린 것과 같고, 이런 상태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지식, 규범,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내면화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따라서 그 사회의 지식, 규범,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다시 잘 내면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갈등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회 구조보다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동의 분석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사회 구조를 강조하면 거시적 관점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동 분석을 강조하면 그렇죠. 미시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미시적 관점을 중시한다, 미시적 관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선지 역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사회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 사회와의 관계. 전체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구성 요소들은 각각이 제 역할을 잘해야 돼 라고 보는, 이건 기능론적 시각임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4번이 갈등론적 시각이죠. 우리 여기 특정 계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전수된다. 사회 질서가 특정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대로 이런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던데요. 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의 구분은 사회적 기능 분화에 부합하기 위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역할의 구분은 사회적 기능 분화에 부합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그 기능에 맞춰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도 역시 기능론적 시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 2번 문제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3,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교육의 기회 균등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 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서 이게 접근 기회의 균등이었습니다. 시작해서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성별, 인종, 지역, 가정 환경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이렇게, 예.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접근 기회의 균등이라고 부릅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의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성과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제로는 교육 결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교육의 기회 균등은 A를 허용하는 단계를 넘어 B까지 보장하는 의미로 확대되었으며 이 B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또는 지역적 격차가 큰 부분에 더 많은 교육 자원을 투입하여서 교육 불평등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 A, B로 나타났는데요. A는 접근 기회의 균등이라고 보면 되겠고 B는 결과의 균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접근 기회의 평등에 해당된다. 제가 썼네요. 예, 우리 위에 보면서 바로 파악했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B는 교육 결과의 평등에 해당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B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여기 볼게요. 이 계층 간 경제적 교육 불평등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 지역적으로 좀 열악한 곳에 더 많이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란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니까 오히려 그 반대편 쪽에서 이것은 역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A보다 B의 교육 평등의 의미가 보다 더 적극적이죠.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더 지원해 줌으로써 배려하겠다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A보다 B가 다수에게 교육의 기회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 방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과의 균등의 대상은 누가 되냐면 지역적 또는 계층 간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좀 잘 안 나타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사례를 물어봤어요. A, B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는 접근 기회고요. 접근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봤다시피 성별, 인종, 지역, 가정 환경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 그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접근 기회였어요. 결과의 균등은 무엇이냐면 사회, 경제, 지역적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그 열악한 계층에 대해서 보다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결과의 균등이라고 본 겁니다. 그 사례예요. 낙후 지역의 학교에 학습 도우미를 파견해 주겠다. 접근 기회입니까? 결과의 균등입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지역적, 계층적으로 기회를 똑같이 줘도 지역적, 계층적으로 결과에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열악한 쪽에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는 B, 결과의 균등에 대한 예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어렵죠. 저소득 계층 대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지원 확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결과의 균등인가요? 저소득 계층이니까 계층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대해서 더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성별, 인종, 지역, 가정 환경 등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학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등하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환경, 경제적 배경 때문에 동등하게 대학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된다.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을 저렴하게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 부분은 A, 접근 기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이네요. 이 학생에게 특별하게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결과의 균등이죠. 특별한 수업, 학습 도우미 파견 이런 것들은 다 B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장애인 학생입니다. 장애인 학생에게 등교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결과의 균등일까요?
아니죠. 이거 역시도 신체적인 것을 이유로 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체적인 것을 이유로 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은 접근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치는 접근 기회의 균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A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대상들이 다 사회적 약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실 때 이 결과의 균등은 학습 도우미를 파견한다든가 특별 수업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들이 결과의 차이가 벌어졌던 것을 좁힐 수 있는 조치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결과의 균등이고요. 입학금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 학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의 균등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돼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지요? 밑줄 친 이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제도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데 사회제도라고 나오면 우리가 배운 사회제도는 가족제도, 종교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대중매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사회제도가 나온 순간 교육, 종교, 가족, 대중매체 가운데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뭔지 금방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도가 먼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인간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현재 생애에서 모두 사실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무력감, 좌절하게 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무력감, 그리고 좌절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불안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운 사회제도는 그렇죠. 종교제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종교제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서를 보고 말이죠. 1번부터 가겠습니다.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의 준거를 제공하죠. 종교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개인이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면 술을 안 마시기도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또 고기를 안 먹기도 하고, 아주 쉬운 사례로 이렇게 하고요. 의례 및 의식이 아주 정기적이고 집단적으로 행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보통 가시죠. 주일이라고 하시고요. 구성원 간의 유대감, 결속력 강화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같은 그 종교를 믿으면서. 경외나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상징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이렇게 이제 십자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불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상징이 존재합니다. 체제 안정적 성격보다는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다. 종교가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다기보다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에 더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개혁적인 성향이 더 강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6번 문제 갈 거고요. 6번 문제는 더 쉽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종교의 기능이에요. 종교의 기능. 우리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았습니다. 암기도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내용 보고 선지에서 골라내시면 되는데, 전하,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 사이에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네. 1번,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제공하나요? 지금 그러고 있나요? 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2번이 가장 적절하죠. 전하, 흉흉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불안 제거하고 그리고 통합에 기여한다.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인간이 당면하는 근원적인 문제, 행복이란 무엇일까, 왜 살까, 삶의 목적은 이런 거 아니고요. 사회 모순에 필요한 힘과 용기 북돋는다. 문화를 전수한다. 이런 얘기는 모두 다 해당 사항이 가장 없고요. 가장 적절한 것 2번 고르시면 되는 진짜 쉬운 문제였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종교제도에 대해서 다음 글의 필자가 지닌 관점이라고 나왔습니다. 관점 문제예요. 사실 소재만 종교제도이지 이제 관점. 이건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니까. 기능론, 갈등론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종교는 인간 그리고 사회의 요구에 따라 생겨난 하나의 제도로서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즉 인간은 수시로 혹은 늘 좌절, 긴장, 갈등을 겪는데 종교는 인간에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도 주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사회 안정 역시 가능하게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기능론으로 찾아지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양한 사회제도를 배우는데 종교제도, 가족제도, 교육제도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 각각의 제도들은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 역할을 잘할 때 사회가 잘 굴러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능론이에요. 따라서 기능론은 이 사회제도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합니다. 갈등론은 부정적으로 보죠. 이 서술 자체가 매우 사회제도, 특히 종교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것 하나만 갈등론적으로 이제 진술을 했나 봐요. 종교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한다. 매우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 아우,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네요. 정서적 위안과 만족감을 제공한대요. 아우, 그렇네요. 또한 종교는 금기사항의 설정을 통해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1, 2, 3, 5번을 모두 보면 굉장히 종교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회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론적인데요. 4번만 갈등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읽어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다. 힌두교에서 가장 하층을 형성하는 그들이 정말 불평등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힌두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래, 다음 생에서는 내가 높은 지위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 종교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제도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따라서 그것은 갈등론적 시각이죠.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매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스리랑카에서는 불교인 시날리족과 힌두교인 타밀족 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교도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내부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 해서 여기 모두 나온 내용은 무엇이냐면 종교 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 찾아보자는 거예요. 세계화, 정보화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면서 종교 분쟁이 나타났다. 이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 제국주의다. 종교 간 배타적인 태도다. 종교적 다원주의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세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여러분 너무 쉽게 고르시죠? 몇 번입니까? 배타적인 태도 3번입니다. 이건 진짜 고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따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55쪽에 아래 나와 있고요. 이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다른 거냐면 다원주의의 반대입니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종교 또는 견해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다원주의라면 근본주의는 우리만이 근본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배격하는 태도입니다. 이 근본주의가 쇠퇴했대요. 그러면 종교 분쟁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됐습니다. 실전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교육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시문에 있는 내용 추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서 단서를 찾아서 선지의 진위를 파악하시면 되는 문제겠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부터 먼저 볼까요? 그리스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던 자유민 하면 그냥 일반 평민 또는 일반 대중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리스에서 이 자유민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던 계층이었습니다. 이 자유민이 직접 학교를 만들었어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근거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그들이 만들어서 교육을 했던 거죠. 특히 철학자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교수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로마도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는 6살부터 어린이를 교육할 목적으로 기초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문법학교, 수사학교가 만들어졌으며 여기서 주로 어떻게 했대요? 귀족의 자제를 교육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이것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요. 기억 보겠습니다. 주로 이 용어가 또 하나 나왔네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이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여기 분명히 학교를 만들었고 기초학교, 문법학교, 수사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위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학교에서 했죠. 두 번째, 사교육 체제보다는 공교육 체제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교니까 공교육 체제 같다. 공교육 체제 동그라미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시문의 근거에서 제시문에 모든 단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쭉 읽어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던 그 자유민이 개인들인 거죠. 개인들이 학교를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체제인 거죠. 공교육 체제가 되려면 국가가 중심이 돼서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교육 체제보다는 공교육 체제다. 이 말도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취지위보다는 귀속지위를 중심으로 이 선지들은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2단원이죠. 그렇죠? 귀속지를 중심으로 교육의 수혜가 이루어졌다. 찾아볼까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자유민. 그리스에서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뭐 이렇게 계층이 나눠졌었고 자유민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그들만을 대상으로 또 귀족의 자제가 로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대상이 노력을 한 일반 모든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태어난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 것이라는 것을 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귀족 또는 자유민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위에 써 있었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선지가 더 좋았습니다. 제시문만큼. 2번 보겠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런 제시문은 참 재밌더라고요. 읽으면서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좀 이렇게 막 뭐가 살찌는 느낌이 들어요. 막 지식이 막. 교육을 통한 선발 기능이 있죠. 선발 기능. 선발 기능에는 가열 기능과 냉각 기능이 있는데 가열 기능은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니네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니네 진짜 사법고시 통해서 진짜 저 자리에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죠.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냉각 기능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저 높은 자리, 저기 올라가고 싶은 자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지위와 자원의 규모에 합당하도록 구성원들의 열망을 좀 식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높은 지위에는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되고 따라서 내가 저거 하고 싶어도 사실 내가 가진 게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사그러드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선지를 보면 이게 보다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교육은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이동의 기회, 선발 기능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교육은 사회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왜요? 선발을 통해서 정말 보다 더 노력을 했고 능력 발휘를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가장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는 거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사법시험에 매진하는 것은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저 자리로 갈 거야. 이거 뭐예요? 매진했습니다. 막 가열되고 있습니다. 막. 이것은 기억보다는 니은이 아니라 가열되는 거죠. 그렇죠?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교직에 지원하도록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냉각 기능입니다. 너도 나도 교직에 샥 몰려드는, 왜냐하면 제한된 자리,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규모를 좀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위에 또 요구되는 어떤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네 하고 냉각시키는. 그래서 이것은 기억보다는 니은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표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습니까? 이 표 문제는 진짜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운 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시의 부모의 월 소득과 학력에 따른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국영수 평균 성적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인데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을 비교했고요. 고졸이와 대졸이와 부모였을 때 학생들이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1번, 부모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 자료만 보고 딱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아이들의 성적이 연도가 지나도 올라가고 있음을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모의 월소득에 따른 자녀의 성적 격차가 커졌다.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2010년의 격차와 2013년의 격차를 이 계산을 딱 해보면 약 여기는 24점 얼마가 나오고요. 여기는 약 31점 얼마가 나옵니다. 뭐 너무 쉬운 것으로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입니다. 3번. 부모의 학력 수준과 성적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 정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성적도 높아진다.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 정의 상관관계라고 말하죠. 보겠습니다. 학력이 고졸 이하인데 대졸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아이들의 성적이 높아졌고요. 역시나 2013년에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을 설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교육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을 설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이걸 가장 많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네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 이거 배웠던 생각 납니까? 여기 가정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적 성공이 있죠. 우리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죠? 학교 교육이 사회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정 배경이 사회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보면 가정 배경, 이것이 바로 부모의 소득, 내지는 부모의 학력 이런 것들이 다 가정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달성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가정 배경과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갈등론적 시각으로 바라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 갈등론적 관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됩니다. 맞는 얘기죠. 5번. 2013년 부모의 학력보다 월소득에 따른 자녀의 성적 격차가 더 크다. 이것도 뭐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부모의 학력하고 월소득에 학력에 따른 여기 격차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월소득에 따른 이 격차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격차를 계산해 보면요. 여기가 더 커요. 학력에 따른 격차가 더 크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또는 이 안에서 지금 저소득층과 그리고 고소득층만 이렇게 점수차가 났잖아요. 그 사이 201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에는 실제로 부모의 소득과 아이들의 학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여기선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필자의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보편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필자의 견해는 기능론적입니까? 갈등론적입니까? 현재의 학교 교육의 내용이 보편적이거나 중립적이지도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것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교육은 특정 집단의 가치와 문화를 정통성 있는 일반 문화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수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그래서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계속 재생산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갈등론적 시각입니다. 문제입니다. 교육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능론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교육은 현재의 계급 재생산, 말씀 방금 드렸죠? 그쵸? 이 갈등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사실 디귿하고 리을 선지는 이 필자의 견해가 갈등론임을 찾아서 갈등론은 어떻게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이제 확대돼서 가야 되는 선지입니다. 디귿, 리을은 위에서 바로 찾기보다는. 갈등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기능론자들은 노력, 능력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높은 성취를 보여주면 높은 지위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갈등론은 이 교육 내용 자체가 그들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이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지배계층은 위에 올라가는 사회 이동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학업 성취 수준은 귀속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갈등론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바로 위에서 봤던 자료처럼 부모의 소득이라든가 또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라든가 그런 가정 배경들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믿죠. 갈등론의 생각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에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디귿 리을 선지는 이 필자의 견해가 갈등론임을 찾아서 연결시켜야 됐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종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갑과 을의 대화 내용입니다. 관점 나왔네요. 그쵸? 관점 나오면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생각하시고 가면 되겠죠. 두 사람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갑부터 가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제공해서 연대감을 갖게 하고 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어 이렇게 봅니다. 되셨죠? 그런데 을은 이렇게 보죠. 종교는 현 사회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묵인하고 낡은 가치와 규범을 고수하여 사회 변동과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서도 다른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제도라고 하는 이건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제도 들어가도 되고 가족제도 들어가도 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제도가 사회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 전체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측면, 즉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면 기능론. 그렇지 않고 현재의 사회 제도는 기득권층의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서 현재의 사회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면 갈등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어떤 서술이 나오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이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기능론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갈등론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억지로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갑니다. 갑, 종교는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종교는 구성원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게 해서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이렇게 봐.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죠. 갑, 기능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니은입니다. 개인은 종교를 통해서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어. 종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어. 이건 사실 진짜 이렇게 기능론이 딱 아니다.
라고 말하기, 왜냐하면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시킨다고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여기 스스로 나의 자아 정체감을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한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우리 해설제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디귿입니다. 종교는 구성원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결합시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 통합,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을이 아니라 갑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입니다. 종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 종교가 현실의 부조리한 측면, 이런 것들을 가리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을의 입장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리을에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요, 수능에 나왔던 6월 모의평가 나왔던 문제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다면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나왔던 이 도식화된 이 표현에 대해서 정확히 익히시는 기회가 될 겁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기능론, 갈등론 두 관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적 성공에 여기 가나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느냐, 가정 배경이냐, 학교 제도냐, 교육이냐, 이런 것으로 이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관점 A가 사회의 부분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사회를 유지시킨다, 이렇게 보면 이 관점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능론이 되는 겁니다. 기능론이 되면 기능론은 어떻게 믿죠? 가정 배경보다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기능론이기 때문에 가에는 가정 배경, 나에는 학교 교육이 적절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은 선지처럼 관점 A가 한 사회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이 관점 A가 뭐가 되냐면 갈등론이 되는 거죠. 갈등론은 우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의 영향력이 커요? 그렇죠.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크고 학교 교육은 사실 학교 교육 자체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배경. 그러면 가가 학교가 되고 나가 가정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썼으니까 틀린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관점 B가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합의된 가치가, 사회 구성원 모두 합의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능론이 되는 겁니다. 기능론이면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뭐의 영향력이 커진다고요? 그렇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성공할 수 있고 가정 배경의 영향력은 크지 않아.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가에는 학교 교육, 나에는 가정 배경.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리을입니다. 관점 B가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가 지배계급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면 관점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갈등론이 되는 거고요. 갈등론이 되려면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가정 배경이 사회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가 가정 배경이 되고 나가 학교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기역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이 쭉 보셔서 알겠지만 이 교육제도와 종교제도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관점에 있습니다. 관점이죠. 그래서 관점을 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제도 부분은 개념 다시 봄을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필기도 사실 안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한 번만 이렇게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여러분 펼치시면 돼요. 종교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이 있는데 지금껏 설명드렸다시피
종교 제도라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기능론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갈등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은 만약에 사례가 나온다면 155쪽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나오면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자라는 겁니다. 종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종교들이 남성 중심적인 규율과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사례로 유교가 나왔습니다. 유교에서 남성 위주로 제례를 행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각에서,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성이 제례를 주관함으로써 남성 지배적인 권위를 함야하고 여성은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 이 글쓴이의 입장은 바로 남성 지배, 여성 지배를 받는 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시각일까요? 그렇죠. 갈등론입니다. 더구나 또한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종교의 구성원들은 현생에서 주어지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해서 체념하도록 가르치면서 다음 생에 너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보상을 사후로 미루도록 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상태에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것들을 체념하도록 해서 현재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 이런 것들을 그냥 묵인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론이라고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어떤 관점인지 찾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은 환자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기는 하지만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 종교에 대해서 벌써 첫 번째 줄부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종교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세의 행복을 약속함으로써 위안을 제공하지만 이건 허위의식이다 라고 하면서 현세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변혁하려는 개혁 의지를 약화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의 고통, 불이함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부정한 사회구조가 더욱 강화된다. 현재의 사회구조가 매우 부정함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역시 갈등론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54페이지에는 종교의 의미, 또 기능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 나온다면 사실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온다면 이 관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선지가 나와서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말의 의미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자유주의 또는 다원주의적 입장을 배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리를 고수하며 다른 종교는 물론 개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의 반대로서 우리 종교의 교리 그리고 개혁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을 그 근본주의라고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156페이지입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 심화탐구에 있는 이 내용들이 선지로 주어져서 제시문으로 주어져서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점이고요. 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학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선발 기능, 이를 통해서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능론 하셔야 되겠고요. 을은 교육이 인력 양성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인재가 되며 또는 누구를 위한 질서인지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의 지배 이념이며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갈등론임을 파악하실 수 있죠. 그렇죠? 1시간 내내 우리는 사실 1단원의 복습인 기능론, 갈등론을 계속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중매체 하면서 대중매체 문제풀이까지 다 해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